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미국의 상호관세 90일 유예 조치 발표에 따라 투자 심리가 급속도로 개선되며 코스피가 급등했습니다. 시가총액 대부분이 일제히 급등한 가운데 코스피 200 선물 지수가 6% 가까이 치솟으며 유가증권 시장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두 번째 브리핑입니다. 미국발 상호관세 공포로 1,500원대를 위협했던 원달러 환율이 하루 만에 1,450원대로 급락했습니다. 상호관세 협상 기대감이 커진 영향으로 풀이되는데요. 다만 중국에 대해서는 관세율을 올리는 등 갈등 수위를 높이고 있어 외환시장 변동성에 대한 불안은 남아있는 모습입니다. 세 번째 브리핑입니다. 미국 뉴욕 증시 3대 주가지수와 대표 반도체 지수가 역대 최고 수준의 일간 상승률을 기록하며 수직으로 상승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 90일간 상호관세 유예 방침을 밝히며 그동안 증시를 짓눌렀던 초대형 악재가 해소된 덕분으로 풀이됩니다. 네 번째 브리핑입니다. 최근 정치 테마주가 기승을 부리면서 주가 급등 조회 공시 요구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탄핵 정국에서 조기 대선 국면으로 전환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묻지마 투자가 이어진 것이 주요 원인으로 풀이됩니다. 상하가 수익의 기회를 매일 여러분들께 퀵 배송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하가 로켓 배송 진행의 최민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90일간 유예한다라고 밝히면서 시장이 빠르게 회복을 이어졌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가 폭등하면서 코스피 지수도 훈풍을 이어받았는데요. 6% 넘게 급등했습니다. 외국인이 10거래일 만에 복귀하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 속에서 지수 상승을 이끌어줬는데요. 장중 급등세로 이번엔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을 비롯해 전 업종 일제히 빨간불을 켜줬습니다. 국내 반도체 투톱인 삼성전자는 5%, 그리고 SK하이닉스의 9% 강세가 또 도드라졌습니다. 코스닥도 매수 사이드카가 8개월 만에 발동이 됐는데요. 6% 가까운 상승세의 견조한 흐름 속에 제약바이오 업종이 강세를 보였고요. 2차 전지주도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관세 유예 소식에 안도감을 보이면서 반등해준 국내 시장인데요. 어떤 기회를 잡아보면 좋을지 저희는 오늘 장 마무리와 함께 다음 장을 위한 투자 전략 꼼꼼하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이 포착이 될지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서울경제TV 유튜브에서도 시청하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명칭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하실 전문가님과 먼저 인사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최영동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전문가님, 결국 진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180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도 이 관세 불확실성이 좀 완전하게는 제거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의 맞습니다. 상승세가 또 내일까지 이어질까요? 일단은 뭐 분위기는 나쁘진 않은 것 네.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계속 관세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드릴 때 낙폭이 좀 과했죠. 그렇죠. 거의 한 2주, 뭐 빡빡하게 보게 되면 이제 3주가량 시장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다행스럽게 깔딱고개에서 또 살려주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어제 우리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마 저의 이야기를 좀 이해하시지 않으실까요? 제가 지금과 같이 급락장 속에서 시장에서에 대한 반등 트리거를 찾는 거는 우리나라 증시에서 찾을 수는 없다. 그리고 뭐 다양한 신호들을 가지고 찾을 수 있는 건 아니다. 그거를 단 한 명의 입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시기가 어제 밤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시황을 하나씩 좀 정리를 하면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증시가 급등을 했어요. 네, 차트를 한번 좀 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스닥이 12% 올랐습니다, 여러분들. 기억 잘 안 나요, 여러분들. 이게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2001년도 이후에 최대 상승폭입니다. 기록을 갱신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역사의 한 페이지를 어제 저와 함께 같이 하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정말 무섭고 무서웠던 하락을 뒤로 하고 어제 장대 양봉을 뽑아냈다라는 얘기죠. 예.
그렇다면 이거를 뭐라고 해석을 해야 될까요? 시장은 어찌됐든 관세라는 하나의 큰 틀을 가지고 약세와 강세가 180도 바뀌어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어제 전개가 됐습니다. 뭐 이미 전날 밤에 우리가 눈을 딱 떴었을 때 아마 나스닥, S&P 500, 다우지수 보셨던 분들은 굉장히 놀라셨을 거고요. 근데 시장이라는 속성 자체는 이러한 상승 부분들이 나왔기 때문에 주가는 이미 반영돼서 시작을 하는 거죠. 국내 증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처럼 만에 양시장이 6%대의 강세 흐름들을 보여줬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안도렐리를 보여줄 수 있는 가능성들을 일단은 열어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트럼프 관세 강공이 일시 중단이 됐습니다. 여기서 보시다시피 종결이 된 게 아니죠, 여러분들. 일시 중단입니다. 앞서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셨죠? 90일입니다, 여러분들. 유예가 진행이 됐고요. 오히려 중국 같은 경우는 플러스 알파가 더 붙었습니다. 혹이 더 붙었어요. 자, 오늘 중국 증시가 빠졌을까요? 안 빠졌을까요? 오늘 안 빠졌습니다, 중국 증시. 아시아 증시가 전체적으로 다 올랐습니다. 자, 중국 증시가 왜 올랐는지에 대한 스토리들도 우리가 이해를 해보셔야 되겠죠. 그거는 제가 나중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수급적으로 많이 변화가 되는 그림들을 보여줬습니다. 관세 우려 감감이 지금 진행이 되다 보니까 외국인들 같은 경우 선물에서 1조 원 가깝게 매수세가 좀 들어왔고요. 현물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시총 상위 종목군들을 중심으로 해서 리바운딩이 진행이 됐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우리나라 증시를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는 종목 바로 삼성전자다. 삼성전자가 실적의 기인한 상승 또는 밸류에 대한 기인한 상승 이런 부분들을 차치하고 국내 증시가 올라가야 된다고 하게 되면 따라가는 쪽은 삼성전자가 유일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삼성전자도 장 막판까지 강하게 움직이면서 6%대에 대한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됐고요. 뭐 전체적인 업종에 대한 강세 흐름들은 뭐 보셨다시피 다들 아시지 않으실까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 내 보유 종목의 평가 이익이 증가가 되고 손실 부분들이 만회가 되는 시장이지 사실은 트레이딩을 하기에는 그렇게 적합한 시장은 아니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항상 첫 급락 이후의 급등의 모습들 자체는 이미 어떠한 시장의 급락 요인들이 해결이 되면서 사건이 마무리가 되면서 주가가 투영이 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저가권에서 시작이 되지 않고 이미 전날 밤에 미증시에서 반영이 된 주가가 우리나라 증시에 투영이 되기 때문에 상승에 대한 폭 자체는 그렇게 크지는 않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업종별로 그죠? 어찌됐든 관세에 취약한 종목군들이 반도체, 이채전지 그죠? 뭐 이런 종목군들, 산업재 관련 종목군들, 경기 민감주 섹터들에 대한 움직임들이었으니까 그러한 종목군들이 시가 대비해서 조금씩 더 올라가 주는 거지 여기서부터 가장 중요한 거는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이 시장에서 반영이 될 것인가 이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여전히 서로 으르렁으르렁 되고 있습니다. 그죠? 참 오늘은 참 이뻐 보이시죠? 그죠? 그동안에는 정말 트럼프 엄청나게 원망도 많이 했었지만 어제만큼 그리고 오늘만큼 트럼프의 이러한 밝게 웃는 모습들 보여지는 모습들은 참 이뻐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트럼프의 상대 국가라고 할 수 있는 중국 과연 여기서 어떠한 스탠스를 취할지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현재 트럼프 1기 때의 시진핑 중국과 트럼프 2기 때의 중국의 모습들은 생각했던 것보다 그 이상으로 강경하게 대치를 하고 있는 모습들. 과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여진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좀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우리가 이제 전략들을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왜 트럼프가 갑작스럽게 그 전날까지만 하더라도 관세와 관련된 정책들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한 발언들을 해왔었거든요. 근데 정말로 하루 만에 물론 그 이전에 가짜 뉴스, 뭐 소위 얘기하면 찌라시성에 대한 기사들이 나오면서 어렴풋이 잠깐만 이게 그냥 나오는 뉴스였을까? 그냥 나온 이슈였을까? 그냥 나온 찌라시였을까? 라는 의구심을 가지셨던 분들도 계실 거고 하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 만에 자기의 입장을 번복했던 그러한 이면에는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 것인가?
라는 거겠죠.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중국의 광폭 행보라고 봐요. 어찌됐든 그 이전까지, 오늘 이전까지의 시장의, 글로벌 시장의 전면적인 부분들을 보게 되면 미국을 중심으로 유럽, 중국, 아시아, 여타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이 연합을 할 수도 있는 그랬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는 유럽 쪽으로 진출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뭔가 유인책이라든지 정책들을 보여줬는데 실질적으로 중국 쪽의 유럽이라든지 아시아 증시가 조금 더 힘을 실어줘 버리게 되면 미국 자체도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그러한 상황들이 전개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내부적으로 정치적인 리스크도 분명히 있었겠죠. 임기 초기 때에 인기가 이렇게까지 하락을 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앞으로 남아있는 임기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들입니다. 물론 표면적으로는 협상을 위한 방법이었어라고 시장에다가 알려주긴 했지만 현재 90일 이후, 90일 유예가 된 상태에서 과연 앞으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스탠스가 어떻게 변화가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각각 국가들과 어떠한 이야기들이 오가는지 그리고 중국의 대응은 어떠한 형태로 진행이 될지 우리가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필히 생각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뭐 헤드라인들을 제가 살짝 정리를 좀 해갖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트럼프 음반일, 골드만삭스, 미 경기 침체 65%. 확률이 이렇게 높았어요.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1시간 만에 철회했습니다. 이걸 예측한다고요? 예측 못하죠?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시장 예측하지 마시라고. 시장을 되돌릴 수 있는 딱 하나에 대한 내용들은 트럼프의 입이었다. 관세와 관련된 이벤트가 소멸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이제 급락장, 이유가 분명한 급락장에서는 예측하시면 안 돼요. 아셨죠? 앞으로도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시장이 급락하거나 급등하거나 하는 내용들이 나올 거거든요. 그때마다 지수 보시면서 여기가 바닥입니다. 여기 바닥입니다. 여기 바닥입니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아셨죠?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 자체를 종결시킬 수 있는 이슈라든지 이벤트가 어떻게 종결이 되는지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성은 180도 바뀌어요. 글로벌 탑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골드만삭스도 마찬가지로 보시게 되면 딱 1시간 만에 본인들의 의견들을 꺾어버리잖아요. 이런 게 시황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는 뭐예요, 여러분들? 유연해 하셔야 돼요. 내고집을 가지고 매매를 하는 거는 물론 맞아 떨어지게 되면 대박의 수익, 템버거의 수익을 줄 수는 있겠지만 만약에 시장이 그러한 상황들과 완전히 반대대로 가버리게 되면 그만큼 피해를 볼 수 있는 게 주식 투자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유연하고 항상 객관적으로 시장을 좀 보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뭐 결론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 일단은 뭐 중국은 125% 일단은 관세가 더 붙었습니다. 혹을 더 붙였어요. 여기서 이제 앞으로 중국의 스탠스가 어떻게 전환이 될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러한 얘기들 저희 실시간으로 밑에 하단에 나오죠, 여러분들. 요거 참고하시고 들어오시게 되면 장이 끝나고 나서 저의 생각들을 이렇게 들으시는 것도 좋겠지만 장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뭐 제가 시황 얘기하고 시장이 급락하는 과정, 올라갈 수 있는 내용들 다 얘기해 드리면서 거의 대부분 맞았을 거예요. 거의 대부분 맞았을 겁니다.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저의 실시간 생각들, 서머리들 이런 것들을 제가 밑에 하단에 나오는 우리의 방에서 제가 일일이 다 실시간으로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분명히 시장 대응하시는 데 있어서는 충분한 도움이 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코스피 차트예요. 보시게 되면 일단은 개파락했던 부분들을 다 만회를 하죠, 한 번에. 딱 한 번에 다 만회를 합니다. 뭐 여기서는 이제 의미를 찾는 거죠, 여러분들. 기술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 의미를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앞절에 발생했던 이 세 개의 캔들은 의미가 없어졌어요,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이제 기존에 보여줬던 이 하락갭 자체를 여기를 채워줬다라는 거에 대한 의미를 부여를 하는 거지 여기는 의미가 없는 캔들이 돼버렸어요. 이제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을 보여주면서 그동안에 쌓아놨던 매물대를 어떻게 소화를 시키냐. 이 매물대 자체를 소화시키는 과정에서 어떠한 이벤트가 나올 거냐. 이 이벤트 자체가 플러스 요인 되는 이벤트가 나와야겠죠. 그죠? 그 부분들을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코스닥 차트 볼게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좋은 그림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올라갔죠?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 좀 지켜보고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 오늘 밤의 시황을 잘 보셔야 돼요. 제가 어제 어떤 거 보여드렸나요, 여러분들? 오늘 CPI 발표하죠?
그리고 우리가 관세 영향을 받으면서 패드워치의 금리 확률이 변하는 거를 제가 실시간으로 계속 매일매일 요새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본 패드워치의 확률은 요거예요. 5월 달에 있을 FOMC에서의 금리 인하 확률이 47%까지 올라갔었고요. 6월 달에 금리 인하는 100%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을 가지고 있었던 확률표입니다, 이게. 근데 어젯밤에 미증시 끝나고 제가 패드워치를 가서 아침에 바로 캡처를 한 내용이거든요.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금리 확률이 15%로 뚝 떨어져 버렸습니다. 보이시죠? 자, 그리고 6월 달에 금리 인하는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동결이 25%고요. 25% 확률이 65%입니다. 그리고 50bp 금리 인하 확률이 10%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아예 이게 없었어요. 그런데 어제 단 하루 만에 동결 확률이 25%, 금리 인하 확률이 63%, 이렇게 낮아진 겁니다. 그죠? 이래요, 여러분들. 시장이 이렇게 변합니다, 심리가. 그래서 제가 어제 시장 정리를 할 때 여러분들 오늘 밤에 CPI는 별 중요하지 않습니다라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거든요. 저도 입장을 바꿔야 돼요. 지금은 CPI를 또 보셔야 돼요. 아셨죠? 오늘은 또 CPI 보셔야 됩니다. CPI 발표가 충분히 낮아지는 그림들을 보여준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들을 내비치게 되면 시장은 랠리를 보여줄 것이고요. 만약에 오늘 밤에 CPI의 발표가 진행이 된 상태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이 소폭 조금 꺼진다라고 하게 되면 어제 나스닥과 다우와 S&P 500이 생각했던 것보다 좀 과하게 반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의 성격이 보통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하나의 이벤트를 가지고 통상적으로 이만큼 반응하면 되는 상황인데 워낙 급격하게 거의 끝자락에 몰린 상태에서 그 이벤트가 소멸이 되니까, 그 악재가 소멸이 되니까 시장에서 눌려 있는 것 그 이상으로 하루에 다반등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오늘 밤에는 여러분들 뭐 신경 쓰셔야 되겠어요? CPI 당연히 신경 쓰셔야 되겠죠. 그리고 CPI 발표되고 나서 시장의 참여자들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이 잇따라오게 하게 되면 어제 12%그 이상의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을 노려볼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CPI 쪽에서에 대한 기대감들이 다소 조금 낮아진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는 약간은 소강 상태로 가도 상관은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밤에는 여러분들 이거를 좀 보셔야 됩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자, 오늘 밤에는 CPI, 그 다음에 주간 실업 순항 청구 건수라고 제가 써놨죠. 요거는 여러분들 배드 이즈 굿입니다. 자, CPI와 더불어서 실업 순환 청구 건수가 빠진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청구 건수가 좀 더 증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실업률이 조금 높아질 수 있는 시그널을 주는 거니까 그게 만약에 나와준다라고 하게 되면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을 노려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일도 마찬가지로 3월 PPI가 여러분들 예정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 있어요, 여러분들. 내일은 한국 4월 1일부터 10일까지의 수출 물량입니다. 여기에서 데이터가 생각했던 것보다 긍정적으로 나와준다라고 하게 되면 내일 우리나라 수출 관련된 종목군들 이 데이터에 따라서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이 나올 수 있겠죠. 일단은 반도체 관련해서 반도체 생각보다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뭐 많음에도 불구하고 반도체에 대한 수출은 그래도 우리나라 제1의 수출 품목으로서 뭔가 위상을 보여주는 데이터를 보여준다라고 하게 되면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자동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관세와 관련해서 계속 눌려 있었던 상황들이었잖아요.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 수출 물량 자체가 살아나는 모습들, 그리고 시장에서 예상했던 그 이하로 영향력들이 좀 제한적이다라고 하게 되면 자동차 관련 종목군들도 물론 개별 품목에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반등에 대한 트리거가 이어질 수도 있겠죠. 그러한 부분들 좀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늘 밤에 좀 보셔야 될 거는 일단은 TSMC 오늘 3월 매출 확인하셨을 거고요. 그 다음에 금요일 날 JP모건, 블랙록, 웰스파고 대표적인 금융주들의 실적 발표가 예고가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다 참고를 하셔서 이번 주 한 주는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찌됐든 시장이 좋은 모습들 그리고 그동안에 기다렸던
상승이 정말 꿈만 같이 좀 이루어진 하루였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내일과 더불어서 다음 주까지 이어지기를 기도를 하면서 오늘 시황에 대한 이야기는 짧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세 유예 소식에 급등세를 보인 우리 시장입니다. 또 반등 이면도 함께 고민해 봐야겠는데요. 계속해서 변하는 이 관세와 관련된 정책을 또 빠르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주간 일정 정리가 필수적이다라는 말씀을 또 해주셨습니다. 이 많은 시장의 내용을 혼자 정리하기 또 어렵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일정을 기준으로 또 관심 종목들의 리스트까지 한 번에 또 정리된 자료를 보내드린다라고 하는데요. 혼란스러운 시장 속에서 이 매매가 쉽지 않다 하시는 분들께서는요. 주간 전략을 미리 또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내용들과 함께 장중에도 실시간으로 함께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하단 참고하셔서 꼼꼼하게 최영동 전문가님과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큰 화면으로 만나고 돌아오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회복세를 보여준 시장 속 전문가님의 전략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예. 정말 예측하기 힘든 시장인 것 같습니다. 예. 이런 급등장에서는 또 어떻게 전략을 가져가 볼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오늘의 팁이 또 궁금합니다. 자, 오늘은 주제를 좀 바꿔야 되겠죠. 네. 일단은 급락장이 끝났어요. 네. 물론 뭐 추가로 더 이어질지 아니면 오늘 하루로 뭐 퍼포먼스가 다 끝날지 그거는 우리가 알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기다렸던 상승세가 나왔고 기다렸던 관세와 관련된 리스크가 그래도 제한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1년의 모든 과정들을 좀 정리를 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도록 하죠. 아마 우리 이 상한가 로켓 배송을 그래도 2주, 3주 가량 보셨던 분들은 저의 이야기가 그 시기에 굉장히 적절한 이야기들 해드리는 걸 당연히 아실 거고요. 그리고 내일의 일정들을 얘기를 해드리면서 오늘 밤 미국이 어떻게 될 거야? 그리고 이 미국의 시장과 더불어서 우리나라 증시가 어떻게 움직일 거야? 라는 힌트까지 다 드리고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 코너가 하나하나 빼놓을 거 없이 다 정말 주옥 같은 이야기들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주제를 좀 바꿨어요, 여러분들. 원포인트 투자 기법이죠. 심플이즈 베스트. 이건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은 급락과 급등 장세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급락이 진행되는 동안에 제가 큰 주제를 뭘로 가지고 왔죠, 여러분들? 큰 주제? 기억나시는 분들 계시죠, 여러분들? TV 보시면서 말씀하셔도 돼요. 저 알고 있어요, 이러면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자, 추론 매매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죠? 급락장에서는 기술적인 기법, 뭐 재무적인 부분들, PBR, 뭐 시장 PBR이 0.7배입니다. 오늘 올라와서 0.8배가 됐습니다. 아무 의미 없다. 왜? 급락에 대한 요인들이 해결이 돼야지만 주가는 무조건 올라온다. 이거잖아요. 그죠? 이 부분을 우리가 뭘로 해석을 하겠습니까? 시장의 참여자들이 심리가 어느 쪽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준하는 나의 트레이딩이 이루어져야지만 내 계좌가 수익이 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드렸고요. 자, 급등장세. 오늘 급등했죠, 여러분들? 오늘 급등했습니다. 근데 급등도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일단은 장전과 장중이 있거든요. 네, 장전과 장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장전에 내용들이 반영이 되게 되면 이미 증시는 쉽게 얘기해서 반영이 돼서 시작됩니다. 네. 이건 뭐 다들 아실 거고요. 시장은 미리미리 움직이잖아요. 그리고 장후에 발생되는 이 급락에 대한 요인들이 해결이 되게 되면 이거는 또 그 다음날 또 열리겠죠. 사실은 장후와 장전은 거의 동일한 반응들을 보여요. 근데 문제가 되는 건 이제 장중이 되는 거죠. 장중. 이게 되는 겁니다. 통상적으로 장전과 장중의 이 급등장세의 요인들이 시장에 반영이 되기 시작을 하게 되면 어떤 게 더 급격하게 시장에서 반응을 할까요?
어제 미증시 보셔서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미증시도 마찬가지로 장중에 나왔어요, 여러분들. 트럼프가 X에다가 지금은 주가를 사야 될 때입니다라는 트윗을 날리기 시작을 하면서 그 뒤에 90일 이후에 나오면서 주가가 빵 뛴 거거든요. 만약에 이러한 스토리들이 우리나라 장중에 나왔다? 우리나라 이 정도로 끝났을까요? 아니요, 우리나라가 오히려 12% 올라갈 수도 있었어요. 그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장전에 발생되는 이슈 그리고 시장에 시작을 할 때 반영되는 지수 자체는 이미 그 이전에 발생했었던 이슈들이 반영이 된 주가를 보는 거고요.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이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좀 제한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아마 오늘 같은 경우 대부분의 종목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보유를 하고 계시는 개별 종목군들의 움직임들을 보게 되면 주가는 많이 올라서 출발해요. 근데 움직이는 폭이 2, 3%, 3, 4%? 막 이런 식으로 좀 제한적인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장중에 나왔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에서에 대한 반응은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더 뜨겁죠. 앞서 언급드렸듯이 이만큼 움직여야 되는 캔들이 이만큼 움직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트레이딩에 익숙한 사람들은 들어가서 장에 종가에 던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게 급락하고 급등장에서에 대한 특이예요. 특이점이다, 차이점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하나하나씩 예를 한번 좀 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아마 제가 이 원포인트 기법 하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보여드렸던 수익률을 보시게 되면 3월 3주차까지에 대한 강한 상승 흐름들이 예측이 돼서 대응을 했었던 결과물이었고요. 그 다음에 3월 마지막 주에 대한 움직임들은 그렇게까지 제가 타이트하게 매매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번 주에 주가적인 상승 흐름들 상당히 좀 좋았던 내용들이 많죠, 여러분들. 그러한 부분들을 하나씩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거고요. 뭐 3월달 마지막 주, 4월달 첫째 주의 움직임들을 보게 되면 이게 거의 대부분이 시황 종목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시황 종목들 아닙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예요, 여러분들? 다 급락하는 과정에서 이슈가 발생이 되고 수급이 붙는 종목군들을 트레이딩 해가지고 이런 수익률을 낸 거예요. 근데 이 종목들에 여러분들 제가 매도를 안 했겠습니까? 매도를 안 했겠어요? 다 매도한 종목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기법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어떤 것들을 캡처를 해가지고 저희 이렇게 매도했어요. 보여드린 이유 아시죠? 왜? 제가 왜 매도를 타이밍을 알려드렸냐면 티핑 포인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악재가 나올 대로 나온 상태에서 관세에 대한 악재가 소멸이 되게 되면 얘네들 잘 안 간다고. 오늘 그래서 정치 테마주들, 인맥주들 또는 소위에서 얘기하는 테마주들 잘 갔나요? 안 갔어요, 여러분들. 안 갔습니다. 신경을 안 써요. 시장이 이렇게 냉혹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이러한 경험들을 여러분들이 간접적으로 하실 수 있게끔 제가 하나하나씩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씩 보죠. 오늘 저희는 좋은 사람들 3% 단타 쳤습니다, 여러분들. 별거 아니죠, 여러분들. 좋은 사람들 이거 동전주예요, 여러분들. 사실은 방송에 적합한 종목은 아니에요, 이 종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종목을 왜 알려드리냐라는 것들인데 밑에 보이시죠, 여러분들? 밑에 보이시죠? 자, 이거 아침에 보여드린 거예요. 자, 4월 10일입니다. 오늘입니다. 오늘 좋은 사람들.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회사는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자, 매수가 688 이하권에서 분할 매수 들어간 종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차트상으로 놓고 봤었을 때 사이드를 겼었거든요. 그리고 오늘 정치 대선 테마주들의 움직임들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과 관련된 종목군도 굉장히 좋았던 애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죠, 여러분들? 교육주들. 그리고 또 뭐 하나 있었죠? 그 다음에 창투사 관련 종목군들이 있었고요. 새롭게 또 부각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전히 탑픽이라고 할 수 있는 저출산 관련 종목군들 괜찮았던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조해드렸던 아가방, 제로투세븐 이런 종목도 괜찮았었고요. 대북주들도 슬금슬금 움직이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대표적인 대북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좋은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종목군들 보게 되면 시장에서 조금 별 관심이 없었어요. 오전장에 당연히 관심 없죠. 그죠? 이미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막 10%, 6%씩 시작을 하는데 누가 이런 거에 관심을 갖겠습니까? 그런데 쭉 지켜보다 보니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688 이하권에서 우리 매수하겠습니다. 붕 뜨죠? 710원까지 갔어요. 자, 그래서 제가 우리 밑에 하단에 나오는 여러분들, 이 공간에 있으신 분들한테, 우리 가족분들한테 그냥 보냈어요. 자, 이런 거는 여러분들
뭐라고 해야 될까요? 물론 현금이 많으신 분들도 계시겠죠. 그런데 내가 워낙 그동안에 급락장에서 대처도 못하고 하다가 내 계좌가 그냥 다 그냥 주식으로 있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아마 확률상으로 놓고 봤었을 때 일부 우리 스마트한 개미 투자자분들을 제외시키고 나서 다수의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사실은 내 종목의 반등이 신경 쓰이지 사실은 이런 종목에 눈이 잘 안 들어오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거는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런데 이런 종목군들 가지고 우리가 뭐 20% 올라가면 30% 옵니다. 이건 아니잖아요. 자, 됐습니다. 여러분들. 자, 우리 회원님들. 자, 요 정도만 먹고 요 정도만 수익 내시고 자, 현금 또 가지고 계시다가 시황과 관련된 종목군들, 좋은 종목군들 오늘도 올라갔지만 내일 모레 다음 주까지 충분히 시장에서 반응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군들 쉽게 얘기해서 낙폭과대 종목군들을 잡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종목군들을 사기 위한 현금량을 가지고 계시죠? 라는 이야기로 그러한 뉘앙스로 제가 이렇게 매도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항상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늘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게 물론 하나의 종목들 좋은 기업을 사셔가지고 끝까지 끌고 가셔가지고 나는 뭐 텐베거를 낼 거야, 뭐 대박을 낼 거야 이런 생각들도 물론은 좋기는 한데 그게 생각했던 것보다 쉽지 않거든요. 우리나라 증시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 구조 자체가 굉장히 외부 변수에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항상 무언가의 악재 부분들이 나오게 되면 굉장히 크게 반응을 하고요. 또 장점도 있어요. 새로운 산업이 나오게 되면 또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붙고 수급이 붙고 해가지고 굉장히 크게 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크게 가는 경우 자체가 뭐죠, 여러분들? 길게 가질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 10년 전, 20년 전 과거를 한번 돌아보자고요. 핸드폰 관련된 종목군들 아이폰, 옴니아 나오고 나서 아이폰 바로 우리나라 증시에 공략하고 나서 스마트폰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때 핸드셋 관련주들, 부품주들 어마어마하게 갔죠. 지금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다 보급돼가지고 더 이상 안 가잖아요. 성장이 멈춰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상황들의 그런 로테이션의 장세가 우리나라 증시에 가깝습니다. 지금의 2차전지도 비슷한 거죠. 이미 2023년도에 미래의 수익 부분들을 다 땡겨온 상황이고 경쟁은 계속 중국 기업들과 경쟁을 해나가고 있는 과정이고요. 물론 변수는 좀 생기긴 했습니다. 이제 미증시에서 중국 제품들을 다 몰아내고 있는 과정, 장벽을 세우고 있는 과정, 그리고 중국이 좀 주춤하는 사이에 우리나라가 좀 치고 갈 수 있는 그러한 환경들이 조성이 되기는 했어요. 그래서 오늘 2차전지 관련 종목군들 거의 다 일제히 다 올라왔죠. 에코프로뱅 같은 경우 10% 육박하는 그런 상승 흐름들을 좀 보여줬고요. 일부 소재 관련 종목군들도 굉장히 크게 올라갔습니다. 이거는 내러티브를 가지고 올라온 상황들이고 구조적으로 또 성장을 해줘야 된다고 하게 되면 현재 보여주고 있는 실적 대비해서 좋은 성적들을 보여줘야지 1년 반, 거의 2년 가깝게 하락했던 이 바닥권에서 탈피를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겠죠. 그러한 부분들을 하나씩 체크를 해나가야 된다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시에서 매매를 한다는 거는 정말 대단하시다라는 거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4월 8일 날 말씀드렸던 히든 종목입니다. 히든 종목, 바이넥스. 저희가 이날 방송 밤에 말씀드렸거든요. 이날. 자, 확대를 한번 해서 볼까요, 우리? 이날 밤에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날 뭐 시가에 사든 아니면 변동성이 보여주는 요 과정에서 사든 매수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셨겠죠? 그죠? 이때 당시에 바이넥스를 우리가 얘기를 했던 가장 큰 요인들이 뭐였나요? 보자고요. 바이넥스 반사이익, 미국의 중국 바이오 경계감. 이거죠? 이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전 세계를 대상으로 관세 장벽을 세웠다면 180도 바뀌었잖아요. 그러면은 미국의 관세 타겟은 차이나 하나. 그죠?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 안에서 가장 산업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수혜받을 수 있는 애들. 그런 거에 배팅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바닥권이죠, 여러분들. 바로 바닥권이죠. 주가가 여기서 밀리게 되면
우리가 대응을 해버리면 되는 자리인 거고 관세와 관련해 가지고 거의 다 찬 것 같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거의 다 찬 것 같다. 뭔가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까지 내몰린 것 같다. 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말씀드렸던 거예요. 이 이전에 말씀드렸던 종목이 뭐였죠? 삼바. 그리고 우리 가족분들과 개별적으로 대응을 했던 종목군들이 뭐 ST팜, 이엔셀 뭐 이런 종목군들이죠. 사실은 방송에서 바이넥스를 드렸던 이유,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가장 드라마틱하게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삼바 같은 경우는 무겁고 ST팜 바이넥스가 가장 적절한 종목이에요. 왜? 변동성이 수월하게 나올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죠? 이런 종목군들 툭 잡아가지고 들어가는 거죠. 갑자기 중국하고 친해질 일 없잖아요. 지금 구간에서. 다른 국가들하고 친해질 수는 있어도 중국만큼은 내가 어떻게든 이번에 서로 으르렁대가지고 결과를 보겠다라고 해서 트럼프와 시진핑이 진행을 시키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중국 쪽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중국을 제재를 하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들의 종목군들을 바닥을 인지를 하고 들어간 거예요. 이런 것들은 뭐 기술적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설명은 되겠죠. 주가가 이미 올라왔기 때문에 설명은 돼요, 여러분들. 오늘자의 주가가 최근에 바닥을 형성을 하고 올라왔기 때문에 설명은 돼요. 그런데 이 설명을 주가가 다 올라간 상태에서 하게 되면 여러분들 여기서 내용 나온들 여기서 내가 배팅을 해야 되는 내용들을 놓쳐요. 놓칩니다. 놓치는 것과 더불어서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시장이 왜 빠지는지 여러분들 급락장 해서 보시 아시잖아요. 다 빠진 것 같은데? 생각 들었죠? 아예 오늘 5% 빠졌는데 더 빠지겠어? 알고 봐야 지하실이 더 있네? 더 빠지잖아요. 그죠?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단편적으로 기술적인 포인트들만 알고 종목들을 접근을 해버리시게 되면 어떻게 된다, 여러분들? 그냥 시장과 상관없이 맹목적으로 많이 빠졌네 들어가, 많이 빠졌네 들어가 이런 식으로 가버려요. 근데 지금과 같이 시장에 어마어마하게 악재가 반영돼서 툭툭툭 꺾이는 시장에서는 물리기 딱 좋은 매매 기법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급락장에서는 다르게 대응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급락장이 끝나가는 그 시점에서 무언가 시장의 생각들이 바뀔 수 있는 요소들이 하나씩 나올 거예요. 잠깐만 생각이 바뀌어야 되나? 잠깐만 생각이 바뀌어야 되나? 이런 것들에 대한 요소들이 나올 거예요. 그런 것들이 내 확률상 굉장히 높아지게 되면 거기에 상응하는 종목군들을 이렇게 잡아갈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런 종목군들이 반등이 더 나올 수는 있겠지만 다음 종목을 위해서 내 계좌의 수익률을 위해서 트레이딩을 같이 좀 해주셔야 돼요. 올라갈 때 부분 매도하시고 또 올라가 나머지 물량 또 매도하시고 이런 식으로 매수도 분할 매수를 하지만 매도를 할 때도 한호가에서 나는 뭐 여기까지 기다릴 거야. 나는 여기까지 기다릴 거야. 하시는 분들 정말 많거든요. 정말 많아요, 진짜 여러분들. 무조건 여기까지 갑니다 이러면서 가. 주식이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여러분들? 안 돼요, 여러분들. 주식이 여기까지 안 올라가면 어떡할 거예요? 여기까지 한 17,000원대까지 올라갔다가 꺾이면 어떡하실 겁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나는 죽어도 18,000원까지 갈 거야. 이러지 마세요, 여러분들. 원하는 가격대에서 툭 2분할, 3분할 매도하시면 되잖아요. 그럼 충분히 매도 가격 자체가 높아지니까 내 수익률, 수익금들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실전에서 쓰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수익을 정말 내고 싶다. 내 계좌를 살리고 싶다. 내 계좌를 지키고 싶다. 라고 하시게 되면 실전에서 쓰시는 방법들을 배우셔야 돼요. 교과서적으로 배우시면 안 돼요. 아셨죠? 그러한 내용들을 그 밑에 하단에 나오시죠, 여러분들. 여기 들어오시게 되면 제가 하나씩 다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볼게요. DTNCR로 이것도 저희 언제 수익 냈다? 이날 수익 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이런 급등하는 종목들 그냥 수익률 쭉 사놓고 쭉 한 며칠 있다가 한 일주일 있다가 2주일 있다가 보여드려도 돼요. 그러면 수익률 더 높았겠죠. 그죠? 근데 제가 여러분들 요번 주 앵커님 맞습니까? 제가 요번 주서부터 우리 매도한 내역들까지 다 공개를 해드리잖아요. 네. 왜 매도하는 걸 왜 보여드리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우리는 현금 이만큼 있어요.
시장이 바닥을 찍고 관세 이슈가 끝나게 되면 시장의 색깔이 바뀌니까 다른 종목을 사야 됩니다. 라는 것들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번 주서부터 계속 제가 매도 사인 낸 거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보자고요, 여러분들. DTC가 VI 풀리면 나머지 물량 매도 대응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자, 우리는 이렇게 매도해서 26%, 27% 수익 냈으니까 이 현금들 가지고 다음 시장 색깔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새롭게 매매할 수 있는 종목들을 저희는 기다릴 거예요. 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해되시죠? 잠깐만, 최영동 전문가가 왜 갑자기 나와가지고 매도한 내역들을 왜 보여주는 거야? 이 생각 딱 드시죠? 그죠? 이게 여러분들 실전에서는 매매예요. 왜 이런 매매를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냐면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은 조폐공사 아니시잖아요. 제가 가끔가다 쓰는 농담이거든요. 이건이 아니시잖아요. 네.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의 한계가 있잖아요. 리미트가 있잖아요. 그 리미트를 가지고 그 안에서 계속 여러분들이 유동적으로 굴리셔야 된다고요. 그러면은 종목에 매도가 없는 게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러면은 그동안에 시장이 빠지는 동안에 우리는 이러한 종목들 가지고 쭉 수익 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매도해가지고 현금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오늘 못 사도 돼요. 내일 관세의 영향력이 줄어들면서 추가적으로 산업재들이 올라가. 그럼 그거 사면 돼, 이 돈 가지고. 굉장히 간단하죠. 근데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놓치세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여러분들에게 그냥 매수한 내역들만 보여드리는 게 아니고요. 네, 매수한 내역들만 보여드리는 게 아니고 매도한 내역들까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큰 그림이었다는 거 이해가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여러분들께 밑에 하단에 나오죠, 여러분들? 들어오시게 되면 실시간으로 정말 스마트한 개미가 되실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실전에서 내가 어떻게 매매를 해야 살아남는지에 대한 이야기들 전달해 드릴 수 있습니다. 많이들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관세 유예 소식에 안도감을 보이면서 반등해준 오늘의 시장 속에 함께할 수 있는 팁을 만나봤습니다. 시장을 한 발 먼저 파악해 볼 수 있는 주간 일정 정리표까지 함께 꼼꼼하게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시간으로 이 내용들 장중에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까지 하단 참고하셔서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큰 화면으로 만나고 돌아오겠습니다. 드디어 오늘의 로켓 배송 종목이 공개가 될 차례가 됐습니다. 오늘 최영동 전문가님께서 가져와 주신 종목은 두 가지인데요. 그럼 오늘은 어떤 종목들이 포착이 됐을지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정말 큰 반등장이었습니다. 이 중에서도 어떤 종목을 더욱더 주목해보라고 말씀을 주실지 오늘의 종목도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우리 앵커님이 알고 있으실 텐데 네. 식상해서 말씀을 안 하시나 봐요. 자, 오늘 조선기자재입니다, 여러분들. 성광밴드. 많이들 들어보셨죠, 여러분들? 뭐 최근에 주가 흐름들, 그리고 올해 2025년도 상반기가 아니죠. 극초반을 정말 뜨겁게 달궜던 섹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성광밴드였습니다. 최근에 주가 조정이 꽤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하나오션을 중심으로 조선 기자재 관련 종목군들, 그리고 어제는 사실은 뭐 알래스카, LNG, 뭐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올라가는 종목군들도 있기는 했었지만 약간은 좀 소강 상태로 들어간 상황들이고, 대신에 그와 좀 광범위한 범위로 놓고 봤었을 때 조선업종에 대한 움직임들이 상당히 좋았어요. 조선업이 이렇게까지 강했던 이유들 당연히 나오겠죠, 여러분들. 드디어 트럼프가 조선업 재건 행정명령 서명이 들어갔습니다. 일단은 자급자족할 수 없는 그러한 산업들을 꼽게 되게 되면 미국은 조선업을 키우기 위해서 상당히 발빠른 광폭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자립이 안 돼요. 조선소가. 미국의 조선소가. 이미 대부분의 조선사는 우리나라, 그죠? 중국 이런 쪽으로 다 넘어온 상황들이기 때문에 조선사들은 은근히 좀 있더라고요. 미국도. 그런데 1년에 할 수 있는, 배를 건조할 수 있는 그 척수 자체가 굉장히 낮습니다. 기술력도 굉장히 많이 낮아져 있는 상황들이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미국이 조선업 재건을 위해서 우리나라 조선업계와 손잡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그러한 상황들이죠. 그리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발맞춰가지고 하나오션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 시장에 진출을 하거든. 미국의 조선사를 사들이는 그러한 이제 행보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확실히 최우방국으로서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가 다시 지금 조선업종과 조선기자재 쪽으로 몰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당히 좋은 모습들 좀 보여줬었고요. 그리고 여전히 LNG 증설에 대한 사이클 나오는 거겠죠. 예, 물론 이제 MRO 사업이라든지 뭐 군수 산업들도 조선업에 해당이 되지만 기본적으로 LNG 쪽에서에 대한 포커스가 맞춰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은 LNG와 관련된 스토리에서 피팅 수주에 대한 기대감들로 인해서 주가에 대한 탄력도가 높았었던 성광밴드에 대한 반등 흐름들은 당분간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관점에서 오늘 상승에 부담이 좀 되실 수는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내일 만약에 시장이 약간은 소강 상태 들어가면서 그리고 또 주말을 앞둔 상태에서 그리고 오늘 밤에 CPI에 대한 부담감들로 인해서 시장에서에 대한 움직임들이 다소 조금 불안정하게 나온다 하더라도 약간은 좀 스윙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관찰을 해볼 만한 그러한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관점이고요. 뭐 손절 라인 자체는 한 24,000원 정도? 오늘 시가 정도겠죠. 그 정도 가격. 그리고 직전 고점 가격대라고 해서 38,000원대까지 1차적인 목표가를 좀 보시면서 대응을 하는 전략 제시해드리도록 하고요. 두 번째, 히든의 히든 종목입니다.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미국이 중국 때리기를 멈추지 않고 있어요, 지금. 네, 다른 나라, 자, 중국 빼고 다 나가. 이거 된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네, 김래원이 해바라기에서 병진영은 나가 있어. 이게 아니고 중국 남고 다 나가. 이렇게 돼버린 거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어찌됐든 중국이 중점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산업에 대한 바리게이트를 지금 치고 있는 게 미국이고요. 그럼 그 안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으로 우리가 포커스를 잡는다라고 하게 되면 바이넥스와 같은 논리로 접근을 하시는 겁니다. 중국 경제 속 수혜주로 부각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산업 간 교역, 연계성 고려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의 이 산업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 문장들만 여러분들이 좀 보신다라고 하게 되면 제가 어떤 얘기를 하는지 아실 거고요. 그래서 오늘 히든의 히든 종목은 사실은 그 섹터 내에 있는 종목을 제가 한 종목을 선택을 한 건데 제가 밑에 하단에 들어오셔가지고 보시게 되면 제가 히든 종목 알려드릴 거예요. 그 히든 종목을 알려드리지만 꼭 그 히든 종목이 나는 마음에 안 드는데 그렇다고 되면 그 기업과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고 동일한 사업을 하고 있는 종목을 사셔도 돼요. 그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제가 오늘 얘기를 해드릴 거고요. 밑에 하단에 나오는 우리 방으로 많이 들어오시게 되면 좋은 이야기들 해드릴 테니까요. 한 분도 빠짐없이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로켓 배송 종목으로는 성광밴드로 짚어주셨습니다. 이 종목 최근 주가 조정이 있었죠. 국내 조선업과 협력이 또 재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반등 흐름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또 함께 하시는 분들께 따로 보내드리는 선물 같은 이 히든 종목까지도 하단 참고하셔서 꼼꼼하게 받아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오늘의 핵심 화면을 통해서 정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영동의 원포인트 시황으로는 국내 증시와 주요 경제 일정 분석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원포인트 기법으로는 급락장과 급등장에 대한 기법 들어봤고요. 오늘의 로켓 배송 종목으로는 성광밴드로 짚어주셨습니다. 또 함께 하시는 분들께 따로 공개해드리는 히든 종목까지도 다음 장에서 주목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반등세를 이어가기 위해서 다음 장을 위한 투자 전략 꼼꼼하게 체크해 보셔야겠죠. 예측하기 힘든 시장 속에서 시장 전략 또 촘촘하게 세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하단 참고하셔서 최영동 전문가님과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정 관련된 요약본까지도 꼼꼼하게 받아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가 로켓 배송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이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순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